안녕하세요. 시장 진짜 강하죠. 뭔가 막 엄청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코스피 2400이 목전이고 추석이 있던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둘째 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한 시장인데 투자 잘 되고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인생을 누리고자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투자 시장에 들어와요. 그런데 올해 한 5월, 6월, 7월쯤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원웨이 상방이어서 전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겠지만 생각보다 투자 시장은 특히 주식 시장은 냉혹하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성공을 바라고 부자 되기를 꿈꾸지만 실제로 부를 지속, 반복적으로 쌓고 있는 그리고 이미 쌓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굳이 뉴스 기사나 통계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사실이 이렇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매년 잃지 않고 복리를 쌓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년 잃지 않고 복리를 계속해서 쌓는 소수는 자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복리의 힘은 머리로 말고 진짜 피부로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실감해 보셔야 위력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전재산 몰빵 승부를 몇 번 걸어서 한 방에 승자가 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이고 평생 투자해야 하는 주식시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복리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잃지 않고 복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종목이 좋으면 충분히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강한 강세장일 때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사자마자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더더욱 좋은 종목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같은 종목을 갖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뛰어난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어이없는 종목 고르면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고 산업을 보는 눈이 갖춰지고 나면 그 지속적인 복리의 문제는 꼭 종목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속적인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멘탈, 마음가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식,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과 산업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확률이 높을지 이야기를 오늘 해볼게요. 먼저 복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인 방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나 압니다. 잃지 않으면 돼요. 잃지 않으면 조금의 수익이라도 쌓여서 복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단 1%, 2%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 이렇단 것이지 이게 진리라는 말은 전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복리를 쌓는 방식, 다시 말해서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방식이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번 시장은 다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최근 시장의 양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많이 느낍니다. 투자의 그 기본적인 철학과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데 게임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책 광고는 절대 아니고 제가 제 돈 주고 예스24에서 사서 봤던 책이에요. 이 책을 샀던 이유도 제가 하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 담겨 있어서 샀던 거였어요. 예전에는 투자 성공이 소위 말하는 승자의 게임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애널리스트의 상세한 리포트 등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은, 보급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이게 먼 옛날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는 기업 탐방 가고 재무제표에 숨겨진 자산을 막 그 스터디에서 찾아내고 어떤 산업에 정통한 지식을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성과에서도 알파가 있었습니다. 기업 공시에 대한 타이트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더더욱 이런 성향이 강했겠죠.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이러한 집단이 확실하게 유리했습니다.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 대비 이런 적극적인 부류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늘진 정보들을 미리 활용해서 승자의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알파를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그 쓰레기 정보들도 당연히 많지만 양질의 정보를 본인이 분간할 능력만 있다면 정말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정보들을. 애널리스트들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식과 분석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어요.
분석과 투자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자체에서, 즉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 가끔 산업 전반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리포트를 공유해 드리는데, 저도 리포트 공유해 드리면서 리포트 수준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이라면 이런 리서치 분야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이런 지식을 선점하고 있는 소수가 지식으로 알파를 가져갔던 시기라면, 지금은 일단 이런 정보들, 그리고 공시를 통해 나오는 사업보고서, 그것을 분석해 놓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통해 그런 알파가 점점 사라지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서 포트를 단단하게 챙기고 플러스 썸의 원리를 이용해 복리를 쌓아가는 패자의 게임으로 바뀐 거죠. 시장 자체의 속도, 그 회전율 자체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인 야구 해보신 분들은 그 패자의 게임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프로야구랑 달리 대다수 사회인 야구 리그는 종국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물리쳐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야구했을 때 포지션이 3루수였거든요. 내야에 있었고 뭐 개인 레슨 받는다고 돈도 엄청 썼었는데, 뭐 아무튼 야구를 한 7회까지 해보면 게임이 상대에게 일격을 가해서 이기는 싸움,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상대를 얼마나 삼진 잡아내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 홈런으로 점수를 내느냐, 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볼넷을 덜 내줬고 우리가 얼마나 실책을 덜 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죠. 상대방한테 준 볼넷 뭐 17개, 우리가 얻은 볼넷 막 10개, 상대 실책 4개, 우리 실책 7개, 막 이러면 게임 지고 그렇거든요. 얼마나 실수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게 패자의 게임입니다. 물론 지금 시기에도 열심히 탐방 가고 네트워크 쌓고 모멘텀이 도는 투자 섹터를 선점해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는 마법사들도 있죠.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 말고도, 그런 전쟁터 말고도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 시장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패자의 게임에서 기회의 장이 더 활짝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진 시장에서 비효율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좀 반대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전장을 주식의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제로섬 싸움을 하는 전쟁터에서 장기적인 그 플러스 썸 성장을 하는 전쟁터로 바꾸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썸 순환에 탔다면, 내 실수만 줄인다면 복리를 충분히 누적시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산업과 기업을 선택할 때 그 확장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인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플러스 썸 성장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주주의 방식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전율을 최대한 줄이고 성장을 함께 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복리를 장기적으로 쌓는 방법은 큰 틀로 보면 한 2가지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뻔한 방법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난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혹은 싼 가격에 사서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리는 방법이 있죠. 전자는 노력한다고 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의 경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방법 자체는 쉬워요. 모든 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확장하고 있는, 확장될 기업과 산업을 찾아서 단기적 시장 비율,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에서 소외된 시기에 매수하거나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서 기업의 성장 과실을 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당 성장도 같이 경험하면서요. 대주주를 욕하지만 말고 그들이 부를 축적한 방법을 같이 쓰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고 이걸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실행을 할 때 실행이 안 돼서, 혹은 실행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투자가 어렵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실행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수한 실패 때문이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봤는데 못하겠다. 해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 해봤는데 내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주식이 아니고 저 주식이 저 잘 되는 것 같더라. 해봤는데 지금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것 같더라. 등등. 다시 말하면 실행에서 애초 계획과는 다른 무수한 실수가 나오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패자의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은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축적이 가능해요. 어려운 부분은 실행인데, 이게 실제로 어렵고 실패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전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종목 선정이 같아도 처한 상황이 다르면 아예 과정과 결과가 그 자체가 다 달라지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요. 아, 난 왜 안 될까? 이거 진짜 투자 어렵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손절할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진짜 고민이 필요한데, 그 진짜 고민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투자 지식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복리를 쌓아본 이력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자산 규모는, 내 향후 1년, 5년, 10년 동안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까? 내가 레버리지를 쓴다면 얼마나 땡길 수 있고 지속성은 얼마나 될지, 내가 하락장에 맞서본 경험, 맞서서 이겨낸 경험, 맞설 의지가 아니고 경험이 있는지, 내가 하락을 얼마나 감내를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지,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금액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나의 투자의 시계,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투자 지평은 얼마나 가능할지, 내가 얻고자 하는 종국적인 수준, 그러니까 그냥 용돈벌이 하면서 차 정도 바꿀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업을 인수할 규모의 포부를 가졌는지, 지금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내가 갖췄다고 생각하는 철학과 방법론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고민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지식과 종목 선정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꼭 어려운 부분에 비집고 들어가서 최첨단 지식으로 산업 변화를 꿰뚫고 있어야만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식도 계속 축적돼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나중에 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전부는 아닌데, 어려운 부분은 저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최적의 길을 만들어서 그 길 그대로 가는 부분이에요. 고수하는 부분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목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운용과 과정, 목표가 전부 달라서 이 종목을 사라고 추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현실을 둘러싼 요소들을 각 개인이 다루는 방식과 능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복리를 누적시키기 위해서는 종목이 아니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어떤 강의나 교육, 유튜브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죠. 이게 선행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돼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채우면 되고, 철학이 부족하면 철학을 세우면 됩니다. 투자 지평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없었다면 투자 지평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현금 흐름과 자산 규모, 내가 목표로 하는 수준 등을 고려해서 투자 지평을 잡으면 되고요.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교육 쪽에서는 메타인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 다음이 종목입니다. 종목은 간단한 원칙만 있으면 공개된 정보로도 충분히 리서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리서치에 필요한 지식 등은 시간의 문제이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축적이 가능하죠.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보면 플러스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장의 개념입니다.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 리포트나 산업에 대한 영상을 남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확장의 개념이거든요. 이 확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복리를 누적할 수 있는 근본 개념이 이 확장의 개념입니다. 이익이 추세적으로 확장돼야 장투, 보유, 동행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익이 꺾이는데 장투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본업이 있는 직장인들이 단기 모멘텀을 추구하고 탐방을 막 다니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확장은 방금 말했듯이 이익의 확장을 말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이 파이는 제한적인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고요. 일시적인 가격 인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가격 인상이 중요하겠죠.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가격까지 오르면 베스트고요. 확장한 사업이 아니고 확장해 나갈 산업. 성적이 이미 좋아진 회사가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 좋아질 회사.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이미 전부 가격에 반영이 됐거나 오버밸류된 회사가 아니고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혹은 반영될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이게 꼭 최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게 추천이 아니고 그냥 예인데, 산업의 가능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음식료 산업을 볼 수 있어요. 음식료는 원래 그러니까 수요가, 시장이 상당히 꽉 막힌 산업이었습니다.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 나눠먹기를 하면서 히트 상품 나오면 주가랑 실적 쭉 당겼다가 다른 쪽이 카피하면 다시 나눠먹고 이러던 시장인데, 최근 국내 국외 음식료 섹터에서 양상이 바뀌었죠.
가입자 영상에서 그 음식료 산업과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산업에서, 음식료 산업에서 특히 해외 시장이 열리면서 파이가 커졌고 이익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반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산업의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는 기업, 열린 기업, 그리고 산업 기업에서 경영자가 건실한, 경영자가 진짜 중요해요. 경영자 꼭 봐야 됩니다. 아무튼 경영자가 건실한 기업을 찾아서 분산해서 가져가고 배당을 재투자하고 그런다면 저는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현금 흐름으로 그 시장 등락기에 적당한 추가 투입까지 한다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죠. 투자 시장 자체는 굉장히 냉혹하지만 그 반대로 과실이 굉장히 큽니다. 패자의 게임에서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기회의 장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혼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꼭 제 생각이 꼭 진리는 아니고 그 제 생각이자 제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저러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여러 투자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들어보시고 자기 방식에 맞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열심히 고수를 하면 되겠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